반갑습니다. 마이클입니다. 오늘 막내 팬님이 또 어떻게 저랑 지금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마이클 제가 아는 분하고 닮았어요. 아, 그분이 아니시구나. 처음 뵈가지고 아니, 그 전에 계신 키 크고 배 나오신 분 어디 가셨어요? 지금 마이클 선생님 찾는다고 해외로 아, 해외로 엇갈려나봐요. 해외 도피하셨구나.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때 보셨던 그분 쫓아다니시던 분 같은데 아닌가요? 평범하게 생겼는데 네. 자, 오늘 제가 또 오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1만원 촬영 이후에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촬영 이후 미국 돌아갔다가 이럴 바에 그냥 한국에서 자리 잡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국에 돌아왔고, 다행히 또 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 마 대표님이 일자리를 또 하나 잡아주셔가지고 오늘 또 새로운 게스트를 모시고 1만원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저기서 지금 바들바들 떨고 계신데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보고 심이 떨려요? 네, 심장이 터져. 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한 지 2개월 된 2000년생 이혜정입니다. 혜정님 지금 하신 직업이 뭐예요? 저 지금 취준하고 있어요. 아, 취준하고 있고 2000년생이면 몇 살이죠? 올해 25살. 2000년생이 벌써 25살이구나. 제가 98년생이니까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뭐 잘생긴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네. 한 세 번째, 첫 번째 네네. 뵙는 날인데 네, 첫 번째 뵙는 날인데. 생각보다 되게 매력 있으시죠. 아,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우리 귀여운 혜정님이랑 같이 운동도 해보고 그동안 갖고 있던 고민이 무언지 이거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선은 마이클 쌤 어떻게 알았어요? 일단은 이제 마선호 선수님 유튜브를 보면서 보통 마선호 선생님 유튜브는 제가 알기로 남성 구독자가 굉장히 높아서 여성분들이 잘 안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마선호 선수님까지 보게 되셨나요? 제가 김종국 팬이긴 한데 정말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처음부터는 헬스에 관심이 있던 건 아니어서 아, 원래는 김종국 씨의 팬이어서 네, 그래서 유튜브에 촬영하신 걸 한번 보고 네. 런닝맨에 나오시는 것도 와. 봤고, 그다음에 제가 네. 콘서트장에서도 마선호 선수님을 봤었는데 아, 콘서트 오셨어요? 네, 서울, 부산에서 두 번. 아, 두 번 다 오셨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뭔가 매력이 있으시고 아, 마선호 그분이 네, 그리고 아,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찾아보게 되다가 그렇게 하면서 마이클 쌤까지 알게 되신 아, 거구나. 엄청 찐팬이시네요. 좋아했던 건 옛날부터 네. 좋아해요. 근데 2000년생이면 어떤 세대인가요? 좋아할 수 있는 겹친 게 런닝맨인가요? 처음 이제 알게 된 계기는 런닝맨. 네네네네. 제가 1회부터 챙겨봤던 청자였고 그러면서 이제 공국이 형의 매력에 빠져서 어떤 게 매력이나요? 네.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이해를 못하기는 하는데 네. 나이 때문에. 아, 그렇죠. 나이 네. 때문에. 근데 일단 운동하는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아. 그냥 뭔가 삶을 살면서 갖고 계신 마인드. 이 영상을 진짜 종국 형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김종국 씨를 만날 일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서 마선호 대표님 자주 만나시더라고요. 저는 뭐 김종국 씨는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한번 만나게 되면 이 내용을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원 동기를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하다가 또 지원을 하게 됐는지. 옛날부터 이제 헬스라는 운동도 시작을 네. 해보고 싶었어요. 네, 네. 운동하는 걸 네, 좋아했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헬스는 혼자 하기는 너무 그쵸, 위험해서 그쵸. 맞아요. PT를 받아야 된다고 아, 들었는데 PT 를 아무래도 좀 받아야겠다. 학생 시절 때는 PT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헬스보다는 다른 운동들을 조금 했었거든요. 어떤 운동 해봤어요? 제일 오래 했던 거는 태권도랑 태권도를 하셨어요? 태권도 얼마나 하셨어요? 3단이긴 태권도도 운동 많이 되는데. 자, 그리고 또 어떤 운동 했어요? 좀 짧게 했었긴 한데 킥복싱이랑 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약간 주먹 쓰고 네, 유도 이렇게 발 두 쓰고. 개 오, 짧게 유도 좋아하고. 이제 접했던 운동을 보면 격기 쪽이네요. 태권도, 킥복싱, 유도 뭐 이런 거. 활발한 운동 아, 활발한 좋아해요. 운동.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헬스로. 네. 계속 이제 생각이 나다 보니까 더 뒤늦기 전에 한번 배워보자 아, 해가지고 좋아요, 이제 좋아요. 헬스장에 가서 네. 짧게 PT를 잠깐 배웠었거든요. 네, PT를 몇 회 정도 받았어요? 10회 정도. 근데 이게 10회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서 아, 맞아요. 많은 기구들을 다 배운 것도 그쵸, 아니고 그쵸. 이제 한 번씩 배운 것들을 여러 번 복습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자세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긴가민가 할 때가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중량을 올리고 싶어도 아직 혼자 하다 보니까 위험할까봐 용기가 안 나기도 하고. 사실은 PT 10회로 혼자서 스스로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운동신경이 정말 좋은 분들은 좀 빨리빨리 습득하고 배우고 할 텐데 네. 그렇지
않으면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알려준 거를 열심히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도 사실 회원들의 몫이거든요. PT를 1년을 받아도 본인이 노력을 안 하고 본인이 열심히 안 하면 혼자서 운동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혜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10회라는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운동을 배우긴 했지만 혼자서 운동할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또 중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기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운동해야 되는 부위를 정하고 분할 운동이 뭔지 알아요? 네,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운동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해요? 지금 운동을 할 때. 지금은 일단 네. 분할은 안 하고 그냥 하체, 등, 어깨를 하체. 크장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루는 하체하고 하루는 등하고 아니 하루는 그냥 등. 하체 뭐 두세 가지, 아. 등 두세 가지 이런 식으로. 무분할로 그러니까 전신을 다 돌리는 네. 형태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운동을 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분할로 이렇게 전체 다 운동하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 네. 근데 운동을 조금 더 쪼개서 상체, 하체 이런 식으로 2분할로 쪼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체 하는 날은 말한 것처럼 등, 어깨, 가슴, 상체 쪽 운동해주고 그다음에 하체 하는 날은 조금 더 나누자면 허벅지 운동, 엉덩이 운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더 분할을 나눠서 뭐 하루에 다 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하루에 이걸 다 하게 되면 가지수도 많아지잖아요. 하다 보면 체력도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상하체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네. 아니면 더 쪼개는 방법이 있어요. 하체는 단독으로 해주고 월요일날 예를 들어 뭐 등, 화요일날 가슴, 어깨 이렇게 더 쪼개서 그러면 이 부위를 더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위랑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몇 가지인지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체 운동할 때 뭐예요? 아웃타이랑 이너타이 하고 레그 프레스 하고 그다음에 백 스쿼트. 사실 하체는 이 정도로만 예. 하고 세 가지에서 5가지만 알아도 되는데 이미 지금 이 정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어깨는 네. 저희 헬스장이 아스날 머신인데 근데 네. 그 아스날 머신이 선수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무겁죠. 그래서 네. 어깨 머신이 조금 쓰기가 네, 힘들어서 네, 네, 네. 어깨는 이제 덤벨 숄더 프레스랑 그냥 스미스 머신으로 숄더 프레스 하거나 사레레를 하긴 하는데 사실 사레레가 잘 안 되고 예. 네. 자 그리고 등 등은 이제 어시스트 풀업이랑 시티드 로우랑 레터럴 로우 머신 로우 그거랑 머신 프론트 풀다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되게 잘 하고 있어요. 구성을 그래도 잘 가져가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 거의 머신 형태의 운동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내가 다니는 그 헬스장에 나한테 맞는 머신이 있고 또 맞지 않는 머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머신 운동은 운동 중에서 가장 쉬운 단계라고 보면 되죠. 그냥 정해져 있는 궤적대로 중량만 선택해서 운동을 하면 운동이 되는 형태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혜정 씨가 운동을 계속해서 해 나갈 거라면 프리웨이트의 운동을 할 줄 알면 좋아요. 그러니까 머신이 없더라도 덤벨이랑 바벨로 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기본 운동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운동을 해주면 머신을 사용할 때 이해도가 조금 더 올라가요. 이게 왜 이거를 이렇게 당기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왜 이렇게 밀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 말한 것처럼 프리웨이트를 해야 돼요. 지금 보면 다 머신으로 운동을 하는 거는 일단 되게 편하고 또 어렵지 않고 물론 하면서도 고민은 있겠지.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근데 사실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PT 10번 받으면서 기본적인 거는 알잖아. 그럼 오늘 이제 해야 될 거를 부위별로 프리웨이트를 해보는 거 어때요? 네, 좋아요. 괜찮아요? 네. 또 본인이 좀 배워보고 싶거나 한 거 있어요? 사실 제일 기초적으로 운동마다 이제 세트나 횟수, 이제 쉬는 시간 이런 것도 어떻게 세트, 가져가야 운동 될지. 세트. 요건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조금 설정을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프리웨이트를 오늘 할 건데 하체, 어깨, 등 이렇게 부위를 나눠서 할 수 있는 덤벨, 바벨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초반에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를 머신으로. 어차피 이제 본인이 운동하는 헬스장의 머신에 대한 사용하는 방법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프리웨이트를 배우면 그런 머신을 사용할 때 조금 더 집중력이라던가 근육의 움직임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프리웨이트를 해야지 힘이 좀 더 세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백 스쿼트 할 때는 프리웨이트를 하고 있어요. 몇 킬로 정도예요? 최대로 혼자 해봤던 거는 30kg. 30킬로. 키랑 체중이 어떻게 되죠? 키 한 157? 체중은? 아니 이제 추석이었었잖아요. 추석 전에. 추석 전이면 평균 한 53kg대? 오케이. 백스쿼트는 자기 체중까지는 해야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겠죠. 전체적으로 운동이나 이런 실전적인 부분은 가서 좀 봐드릴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운동 말고 식단은 좀 어때요? 살을 빼고 싶다 생각은 있는데 빼고 싶다.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너무 좋아해? 예를 들어, 이렇게까지 난 먹었다. 시간 상관 안 하고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 스타일인데 디저트 이런 거보다는 밥 좋아해서 밥순이구나. 네. 한식 좋아하고. 네, 너무 예.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또 좋아하는 음식 구체적으로 밥 좋아하고. 삼겹살 이런 거 좋아하고
야식도 먹어요? 아, 요즘 야식 많이 절제하고 음. 있었는데 그나마 추석 때만 조금 많이 먹었었고 술은? 술을 아예 안 먹어요. 술은 안 먹고. 그럼 이제 살을 빼고 싶은데 먹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응. 요즘은 이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이제 닭가슴살 볶음밥으로 좋아요. 이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먹은 지 얼마나 됐어요? 3주? 3주 정도? 근데 아직까지 효과가 없어? 추석에 껴서 그랬네. 몸무게가 더 늘은 것 같아요. 예. 쉽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157에 53kg라고 보고 이 53kg를 체중을 우리가 재면 계속 뭐 53, 53.2, 뭐 53.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체중의 평균치가. 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먹고 있는 칼로리가 있을 거라고.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2,000을 먹어서 이걸 유지를 하고 있다. 하루에 먹는 칼로리 계산 안 해봤죠? 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보통 먹는 게 2,000칼로리라고 보면 계속 나는 2,000을 먹고 있었어. 그래서 53인 거야. 근데 지금 2,000을 그러면 여기 안에는 이제 밥이랑 삼겹살 한번 들어가면 갑자기 뭐 한 1,000칼로리 넘게 먹을 수도 있을 때고 어쩔 때는 내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이제 좀 줄이면 어떤 날은 2,000이 넘어갈 수도 있고 또 2,000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계속 이 체중을 유지하는 칼로리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체크를 한 이후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00에서 마이너스 500칼로리를 줄이는 거야. 그러면 2000칼로리 먹는 식단에 일반식을 한번 빼고 닭가슴살 볶음밥을 한번 넣었어. 그러면 일반식으로 먹는 칼로리가 예를 들어서 한 500에서 한 700칼로리인데 네. 닭가슴살 볶음밥 요거 뭐 해서 먹었는데 요게 만약에 한 300칼로리 정도 돼. 그러면 이거보다는 적잖아요. 그러면 총 먹는 칼로리가 하루에 줄어들겠지. 네. 그게 쌓이면 체중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기록을 해야 돼. 내가 먹는 거를. 식단 조절 잘하고 있는데 과일은 살 안 쪄 하면서 막 갑자기 과일을 많이 먹는다거나 디저트를 먹는다거나 탄수화물 나 끊었어 그랬는데 막 갑자기 다른 탄수화물 뭐 먹는다거나. 그러니까 항상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뭘 먹고 있는지 기록을 해야 되고 다 먹으면서 어떻게 빼? 그러려면 죽어라 운동해야 돼. 운동량이 엄청 많은 유튜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처럼 운동을 해야지 마음껏 먹으면서도 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운동량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하기는 하지만 정말 강도 있는 운동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을 늘리던가 먹는 걸 줄이던가 먹으면서 만약에 빼고 싶다 그러면 메뉴를 정하는 거야. 지금 뭐 먹고 싶어? 저 고기. 고기? 삼겹살? 네. 밥은 어떻게 할 거야? 반 공기, 한 공기? 한 공기 먹을 때도 있고 한 공기? 한 공기 반 먹을 때도 있고 한 공기 반을 먹을 때도 있고 고기랑 찌개랑 찌개랑 냉면 어떻게 할 거야? 냉면 이제 후식 냉면으로 할 거야? 그냥 냉면? 후식. 후식으로? 물? 저 물비냉 좋아해요. 물비냉? 네. 물비냉이 뭐야? 물냉에 다대기 넣은 거. 그럼 또 뭐 먹을 거야? 콜라는 어떻게 제로? 그냥 콜라? 그냥 제로로. 원래는 그냥 콜라? 원래는 그냥 막 탄산을 엄청 즐겨 먹진 오. 않는데 요즘은 그래도 제로로 요즘은 먹으려고 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렇게 한번 우리가 먹었다고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네. 몇 칼로리 정도 될까? 사실 음식에 대한 칼로리를 잘 모르는데 그래서 난 이걸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먹으면 그냥 2000이지. 시합 준비하는 남자가 다이어트 할 때 운동 와 하면서 막 충량 치면서 하루에 통틀어서 먹는 칼로리가 200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바지에 2000 정도 먹거든요. 이거를 그냥 한 끼에 먹는 거지. 찔 수밖에 없는. 찔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많이 먹을 거면 우린 좀 지혜롭게 가는 거지. 삼겹살보다는 목살, 기름이 없는 부위로. 그리고 밥이랑 냉면이랑 먹는 거는 그 먹방 유튜버들이 좀 그렇게 먹거든요. 냉면은 버려도 돼요. 오케이, 냉면 버리자. 밥 한 공기 반 안 돼. 반 공기. 반 공기. 충분히 밥 반 공기랑 목살이랑 해. 오케이, 그래도 찌개는 뭐. 이렇게 먹으면 칼로리가 완전히 거의 뭐 절반으로 떨어지지. 우리가 하루에 2000을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먹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후에 1000을 또 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거를 몰빵을 해버리면 네. 이거 하루에 한 번 먹고 살 수 있어? 아니요.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이렇게 하고 1000칼로리 중에서 또 이걸 500으로 쪼개.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 볶음밥을 함께 해결하고 또 500은 빵 하나 먹고 싶었는데 그러면 칼로리 높지 않은 빵 같은 거 버터 많이 안 들어간 거 설탕 많이 안 들어간 걸로 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먹으면서도 뺄 수 있는 건데 그냥 그 먹는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는 이 음식들의 양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음식 칼로리 나오는 어플이 있어요. 기록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하루에 몇 칼로리 먹었고 탄단지를 얼마나 먹었는지가 나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칼로리 기초대사량 이거는 마선호 씨 유튜브 보시면 기초대사량이랑 유지 칼로리 구하는 거 탄단지 설정하는 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본인의 제일 중요한 거 유지 칼로리를 구해야 돼. 하루에 몇 먹는지. 그러면 그 칼로리가 나오면 거기서 마이너스 300에서 마이너스 500. 그럼 하루에 먹어야 되는 게 1500에서 1700인 거야. 그렇게 먹으면 일주일에 0.5kg씩 빠져요.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빼는 건 한 달에 2kg에서 4kg인데 너무 체중을 빨리 빼고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운동 강도를 좀 더 늘리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그러면 이걸 줄이지 않고 똑같이 그냥 2000을 먹어. 근데 운동 강도가 올라갔어. 그리고 유산소를 내가 원래 안 했는데 한 번 더 해. 그러면 음식 칼로리 줄이지 않아도 빠지겠지. 운동을 세게 하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운동도 세게 하고 식단도 조금 조절하고. 그러면 빠지는 속도가 훨씬 더. 자, 그럼 이제 식단은 어떤 형태인지 알겠어요? 네. 첫 번째는 음식 기록, 먹는 칼로리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먹어야 되는 칼로리 설정해서 그대로 먹으면서 하고, 약속이 있다. 그러면 메뉴 정하는 거, 이런 거 좀 신경 쓰고, 만약에 저녁 약속이야. 밥집을 갈 텐데, 먹은 메뉴가 이제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뭐 친구들 만나서 놀고 하면, 이날 아무래도 칼로리가 조금 높아지겠지. 네. 그러면 우리는 아침하고 점심에 칼로리를 어떻게 해야 돼? 낮춰요. 낮춰주면 되지. 이왕이면 운동도 좀 하고 활동도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가서 1000칼로리 먹으면 되는 거지. 근데 저녁을 먹고 밤에 운동하는 건 효과가 없어요. 괜찮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바로 운동했다고 운동한 즉시 바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니까. 운동을 하고 또 잠을 자고, 보통은 내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진짜 식단도 조절했잖아. 그게 몸으로 좀 나타나는데 한 이틀 정도 걸려요. 운동 지금 딱 했다고 해서 저녁에 살 빠졌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보통 운동을 세게만 하고 뭐 식단도 하고 좀 조절하고 나면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조금 체중도 좀 더 내려간 느낌이라 배도 좀 들어가고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이거를 잘 하다가 한번 무너질 때가 있잖아. 무너질 때 에라 모르게 하고 놔버리면 안 돼. 만약에 잘했어. 근데 저녁에 뭐 먹었어. 그 다음날 어떻게? 바로 아침부터 고갈시켜주고 조절해주고 운동해줘야 돼. 그러면 다시 진행이 되는데, 잘하다가 한번 확 먹어서 체중이 팍 올라갔어. 가짜 체중이거든요. 음식에 있는 수분이 몸에 보유가 되면서 체중이 확 찐 것처럼 나오지만, 그거를 이제 바로 다음날에 에너지로 써버리면 다이어트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지. 식단은 이렇게.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왼손이랑 네. 오른손이랑 악력 차이가 좀 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덤벨 숄더 프레스나 다른 맞아요, 운동들을 맞아요. 할 때마다 왼쪽이 더 빨리 지치고 힘들어서 자세가 좀 흐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는 그래도 그냥 참고 같은 무게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맞아요. 왼쪽을 좀 낮추어야 되는 아니요, 건지. 같은 무게로 해야 되고, 저도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악력이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컸어요. 또 오른손 힘도 많이 세고, 심지어 막 근육의 모양도 오른쪽이 너무 클 정도로. 근데 웨이트를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오른손 잡이라고 해서 왼손이 막 힘이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운동을 하다 보면 힘을 더 많이 쓰는 데를 나도 모르게 더 많이 써서 오히려 얘가 힘이 더 많이 빠져요. 이쪽도 좋은 쪽을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가 안 좋다고 해서 무게를 낮추면 밸런스를 어떻게 할 거야? 같은 무게로 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써주고 더 노력을 하고, 안 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기 위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좋은 쪽을 거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말한 것처럼 뭐 덤벨러는 숄더 프레스 이런 거 할 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낄 텐데, 그럴 때는 중량 자체를 오른손에 하는 메인 중량보다는 왼손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는 중량으로 조금 중량을 낮춰서 그렇게 좀 연습을 해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동을 해서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